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간밤에 또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나스닥 쪽에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동조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제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봤었는데 이러한 구간을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종가의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양운의 하단부, 일봉상 양운의 하단부에서 어떤 이제 가격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이런 나스닥의 하락을 만들었던, 이제 비트코인이 동조하면서 움직였던 이런 나스닥의 하락을 만들었던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금융주들의 약세가 좀 있었습니다. 뭐 실버게이트 캐피탈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자발적인 청산 과정에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한번 다뤘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제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장중에 60.41% 폭락을 하면서 어떤 나스닥이 좀 하락을 이끌었다, 이제 동반하는 이제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약세를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요한 헤드라인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18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이제 2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큰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에 좀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객들의 예금을 다시 인출하려는 요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은행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산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매도 가능한 증권 한 210억 달러 정도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대부분이 미 국채였어요. 그러니까 미 국채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금리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떨어진 채권 가격에 이제 채권을 매각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발생했고, 이런 추가 조달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좀 재정적인 건전성에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발표 이후에 이제 최고 경영자인 그렉 베커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현금이 부족해서 주식을 팔지만 유동성 위기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언급을 했지만, 뭐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돌리는 데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어제 터지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비트코인 차트 역시 가격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은행들이 이제 대형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소 규모의 은행들이고, 이러한 은행에 대한 안정성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계속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전반적인 의심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금융주들이 일제히 좀 낙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은행주 폭락 사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중소규모 은행들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여기서 연준이 이제 빅스텝으로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급진적으로 올리면 시장이 버티겠냐 라고 이제 화두를 던졌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장중에 발생하면서 나스닥이 좀 큰 하락에 만들어졌고, 이제 이러한 하락이 비트코인 역시 이제 그런 나스닥의 하락에 동조해서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격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CME 차트를 먼저 보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이제 아래의 갭 구간을 이제 지난 상승으로 만들면서 이제 올라왔던 과정에 만들어졌던, 채우지 않았던 갭 구간에 대한 갭 채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갭 채움을 일봉 차트상으로 마무리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갭 구간을 이제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추가적인 큰 낙폭을 만들 가능성보다는
일정 수준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공포 심리를 조성하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갭 채움을 마무리하고 직전의 하락으로 만들어졌던 이러한 좁은 갭부터 상단에 있는 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러한 아래 구간의 갭을 채우는 것이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의 발생이 이제 진행될 경우에 이러한 하단의 갭을 채우는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이런 가격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네트워크 뷰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거래소로 많은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에 대한 이제 위험 회피를 하려는 이제 매도 압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의 입금 평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고 이런 지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거래소 내 고래 비율에 따른 매트릭의 변화인데요.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소로 입금하는 네트워크 비율이 증가하고 거래소로 입금하는 입금의 평균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방금 전에 거래소 내 고래 비율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거래소 내 고래 비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거래소로 들어오는 입금의 탑 10, 상위 10개 규모의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면 현재 거래소로는 많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입금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입금이 고래들의 좀 큰 규모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작은 규모의 비중이 높다라는 말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개미와 고래 중에 누가 더 많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건 개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산 관련한 유동성을 접근해 볼 때도 이제 과거의 청산 비중에 비해서 현재 청산 비중이 현재 낮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가격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좀 이렇게 아래에 있던 좀 청산에 대한 유동성 레벨을 이제 거의 다 수입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제 이러한 구간의 이탈, 직전 저점 부를 이탈한 이후의 움직임이 이 구간이 여기서 반등할 거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을 이제 뒤엎으면서 시장의 패닉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21,544 구간부터 이제 아래 2386 구간까지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는 이제 그러한 전략에 따라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이렇게 이제 비중을 늘려가면서 내려올수록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제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가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작은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CME 차트상의 갭 하단부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가격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CME 갭 차트 하단부에 도달하는 경우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내려와 준다면 이제 남아있는 모든 비중을 이제 매수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여전히 이제 바이 더 딥에 관련한 전략이 유효하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목표한 구간까지 내려와 줬고 현재 지표상으로도 좀 강력한 신호가 점등이 되고 있고 과매도 게이지 역시 100%로 다 차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제 과매도 구간에 돌입한 RSI가 재차 이러한 과매도권 밖으로 나와주는 모습을 시작으로 이제 이런 추세선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때까지, 그리고 돌파를 이어내는지까지 이제 이런 구간에서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고,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월 10일 그리고 3월 14일까지 이제 주요한 경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충분히 공포 심리로 이제 밀어 넣을 수 있고, 이러한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패닉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급하게 다시 이제 반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재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공포 심리를 계속 유지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CME 갭을 다 채우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석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이제 저점과 고점 A와 B를 기준으로 작동한 되돌림 비율에 따르면 이러한 상승에 대한 가격적인 되돌림의 폭이 지금 대부분이 많이 보고 있는 레벨이 19,226구간, 이제 0.618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수평적인 되돌림 레벨은 난 가격적인 기준에만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신뢰도 있는 분석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좀 더한 좀 더 동적인 개념의 피보나치 펜을 작동해 보면 현재 이러한 구간이 0.618 레벨의 추세 라인과 겹쳐 있고, 또한 이러한 범위 구간이 양운의 하단부와도 이제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큰 아래로의 이탈 없이 가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 이제 거의 메인 이벤트라고 봐도 되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와 이제 미국 실업률이 발표된 날인데요. 이제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오후.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맞물려서 이제 금리 발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에 잔존했던 이런 과열된 레버리지의 포지션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지금 다가올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나오게 된 이후에는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이제 사라지는 형국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 라고 접근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전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갭 하단부 구간까지 내려올 경우 여전히 계속해서 바이더 딥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간에 지금 낙폭에 만드는 움직임들이 좀 장기적인 추세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앞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미들은 팔고 고래들은 팔고 있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격적인 낙폭을 만드는 구간에서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물론이고 이제 보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6개월 미만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가격 움직임을 만들면서 약 3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구간의 저점 매수자들의 물량을 짜내고 있다, 쥐어 짜내고 있다 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기회의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암호패션의 살아남기 채널의 제이부셨습니다.